2010년도 기출문제 2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23번 리스크 명령어 집합 이렇게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파이프라이닝 문제죠. 자, 파이프라이닝 문제를 하고 이 실행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실행 시간을 구하는 건데 이게 파이프라이닝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경우, 자, 이렇게 A, B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이닝 없이 실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중첩하여 한 사이클을 실행하는 파이프라이닝을 실행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 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떤 한 방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시간이 있어요. 어떤 명령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400, 350. 그 다음에 이 B 경우에는 이 한 사이클에 실행되는 시간이 있죠. 각 시간에서 이 실행 시간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가장 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400이고 350이고 할 때 각각의 시간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명령어가 오고 어떤 시간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한 사이클마다의 시간을 동일하게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필요한 시간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 파이프라이닝 없이 할 때는 이 전체 실행 시간 400, 가장 긴 거 400을 기준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이닝 실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한 사이클의 시간 100 아니면 50이네요. 그래서 이 100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죠. 다 100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지금 명령어 3개를 하고 있는데 이 3개가 어떤 명령어가 실행될지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뭐 헤드일 때 300이냐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긴 시간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령어를 몇 개를 가지고 있나?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400인 시간 3개가 필요한 겁니다. 3에서 1200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이프라이닝 실행을 할 경우에는 첫 번째 명령어, 어떤 명령어인지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개가 실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두 번째 명령어가 실행될 때는 이렇게 하나가 밀리는 거죠. 하나의 구간이 밀려서 이렇게 돼서 뒤에 하나가 더 오는 거고, 세 번째 명령은 또 똑같습니다. 하나씩 밀려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5개니까 그 다음에 명령어가 3개죠. 그래서 이제 하나 빼게 되는데 굳이 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간단한 공식이지만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5개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씩 밀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여기까지가 5잖아요. 그래서 6, 7 해서 7개가 실행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7, 그래서 7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 700이 우리가 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4번 볼게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명령어 집합을 설계하겠다. 자, 맞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봐야겠네요. 자, 레지스터의 총 개수가 16개다 그랬어요. 16개의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으면 16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비트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비트가 만약에 비트가 2개다 그러면 00, 01, 1, 0, 1, 1 네 가지를 구할 수 있잖아요. 2의 제곱계가 되는 거죠. 4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개를 구분하려면 n개가 있을 때 이게 16개보다 2의 n제곱이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더 큰 건 상관없는데 이게 더 작아버리면은 16개를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n이 4가 되면은 16개가 돼서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4 이상. 그래서 이 기억에 보면은, 이 기억이 아니네요. 지금 4비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건가 하고 했으면 헷갈렸는데 이게 아니죠. 레지스터 필드라고 했습니다. 레지스터가 16개니까 레지스터 필드는 모두 동일하긴 한데 최소 5비트가 필요하다. 최소 4비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요. 명령어 총 개수는 12개다. 12개니까 이것도 똑같죠. 명령어의 총 개수가 이게 12개면 이렇게 크거나 같게 되니까 이때도 4, A는 4가 되는 거죠. 이게 3일 때는 8이니까 12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3은 안 되고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 코드는 최소 4비트가 필요한 거고요. 자, 3개의 레지스터 RA, RB 그 다음에 그거를 연산을 해서 RC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명령 코드 여기 있네요. RA와 RB를 OP 코드 뭐 더하기냐 빼기냐 계산을 해서 RC에 넣는 거죠. 명령 크기는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디귿부터 보겠습니다. 명령어 크기는 최소 2바이트가 필요하다. 명령어를 하려면 레지스터 3개가 필요하죠. 자, 레지스터 4비트라 했습니다. 명령어도 지금 4비트죠. 이게 3개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12비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OP코드 하나죠. OP코드 하나 4비트 더하면 16비트니까 16비트는 2바이트죠. 그래서 2바이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각 명령어는 이렇게 4개 필드가 필요하다. 그렇죠. 여기 지금 3개, 레지스터 3개, 단 명령어 하나, 그래서 4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맞고, 자, 명령어 내부 형식을, 내부 필드 형식을 변경하지 않는다. 레지스터 연산을, 레지스터 연산을 하는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할 수 없다. 새로운 명령어라고 했죠. 명령어. 명령어가 지금 12개. 자, 여기 있죠. 우리 4비트를 해서 16가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4비트를 가져왔으니까. 근데 지금 12개만을 쓰고 있죠. 4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명령어는 아직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비트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4개를 해서 16개가 되면은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17개가 되려면 그때는 비트를 추가해야 되죠. 그래서 형식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17개가 되는 순간부터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새로운 명령어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따가 아니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카르노맵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식이 주어졌으니까 카르노맵을 먼저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억에서 미음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면 되는데 이 앞에 2개는 지금 다 공통적인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 2개를 찾은 다음에 나머지 값으로 이 2개를 나머지 2식을 찾을 수 있는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르노맵을 한번 그려볼게요. 1, 1, 1, 0, 0, 0, 0, 1, 1, 1, 1, 0 되고 0, 1, 2 오니까 0, 1, 2, 3, 4, 5가 되겠죠. 6, 7, 그 다음에 8, 9, 10, 11이니까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BD와 B나 D나 찾으면 되겠네요. 자, B, D부터 찾아보면은 B가 1인 경우, 그 다음 D가 1인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개를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나 D는 B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D가 0인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이제 나머지 묶이지 않은 1이 지금 3개 있죠. 이거를 찾으면 됩니다. A, D부터 찾아보면은 A가 1인 경우 여기랑 여기죠. 그 다음에 D가 1인 경우 D가 1인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점선으로 한번 묶어볼까요?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럼 마지막 1 하나 요거만 찾으면 됩니다. 근데 A가 1인 경우에요. 1이고 B가 0인 경우 1, 0 여기 제일 밑에 줄로 오게 되죠. 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AD는 똑같으니까 B나 C나 볼게요. B가 0이고 첫 번째 줄, 네 번째 줄입니다.
그 상태에서 C가 0이다. C가 0은 첫 번째, 두 번째니까 B가 0이면은 여기부터 여기랑 여기니까 그 다음에 C가 0이면은 여기랑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묶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여요. 그래서 마지막 1 한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해이 맞고요. 자, 그럼 디귿을 볼게요. 자, A, B는 1, 0이죠. 1, 0이니까 마지막 줄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통째로 묶이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나 D, 0, 1이죠. 그래서 0, 1, 여기가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가 묶였고 이렇게 한 줄이 묶였으니까 또 다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맞겠네요. 다음에 리을 A, B나 1, 0입니다. 1, 0이니까 또 밑에 줄, 제일 밑에 줄이 또 이렇게 묶였어요. 이렇게 하고 B나 C낫을 보겠습니다. B나 C낫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묶었던 거죠.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묶였던 거. 그래서 밑에 줄에 묶을 때 이 두 개 묶이고, 여기는 이 점선으로 묶일 때 요게 위에 1이 또 묶여서 리을도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미음, 자 AD라고 했습니다. AD, 자 A가 1인 경우 여기랑 여기네요. 그 다음에 C나 D나 밑에 있는 이 두 줄 중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지금 A가 1이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자, 이 두 줄 중에서 D가 1인 경우, D가 1인 경우니까 이 뒤에 있는 변수를 봤을 때 여기랑 여기죠. 이 두 줄. 그래서 이렇게 묶이는 거죠. 이제부터 헷갈리니까 선이 복잡해져서 헷갈립니다. 이렇게 진한 네모 이렇게 묶입니다. 그 다음에 C나 D 0, 1이죠. 0, 1이니까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큰 정사각형을 그릴 때 두 개 묶였고, 그 다음에 이 긴 직사각형 묶일 때 여기가 묶였으니까 미음도 맞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맞고요. 기억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26번 캐시 메모리 문제입니다. 직접 사상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캐시 메모리가 한 워드씩 8워드를 저장한다고 했어요. 자, 한 블록에 8워드를 저장한다는 거는 주소를, 자, 주소가 이렇게 됐을 때 8개의 주소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 거죠. 그래서 이 8개라는 거는 3개 비트니까 제일 하위 비트는 3개 이렇게 묶어서 이거를 한 블록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6비트 이진수, 자 6개를 이제 6개의 비트로 주소가 된 거죠. 자, 이 요청이 이렇게 이 순서로 왔어요. 자, 이거를 이 캐시 메모리의 형태에 적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를 보면은, 자, 우리는 이제 이 직접 사상 방식을 공부할 때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만 이 마지막 주소를 이렇게 이 마지막에 주 3비트를 인덱스로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긴 하지만 조건에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의 블록수로 나머지 연산한 값을 인덱스로 사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8개니까 8로 나누게 되면은, 자, 100, 010이라는 것을 8로 나누면 이 제일 밑에 있는 하이비트 3개가 없어지잖아요. 100이 돼버리겠죠. 밑에는 나누면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의 나머지 값, 예를 들어서 5를 3으로 나누면 2가 남게 되잖아요. 이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나머지 값은 010, 밑에 있는 3개 비트가 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이 나머지 비트들이 몫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연산한 값을 인덱스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요 뒤에 있는 요 3비트가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3개가 태그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요청이 왔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 인덱스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010이니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000이니까 0, 그 다음에 010 또 2죠. 그 다음에 110이니까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00이니까 0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인덱스를 구분을 해놓은 거죠. 요청별로. 자, 여기에 이제 요청이 들어갑니다. 자, 먼저 2라는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로 들어가겠죠. 여기로 들어가는데 태그는 앞에 있는 100,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0번의 요청이 들어갑니다. 태그는 111이죠. 그 다음 2번의 요청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태그가 101이니까 2번으로 갔는데 값이 있습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101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는 거죠. 6번으로 가서 110입니다. 6번에 110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 0번을 111로 바꾸는데 0번에 이미 111이에요.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111, 나는 101, 다음에 다는 110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데이터베이스 문제 하나씩 읽어보죠. 정의 기능에는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 사이에 변환이 가능하도록 사상에 대한 명세를 포함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게 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의를 함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 디스크 안에 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자동적으로 사상을 하게 되죠. 이건 맞는 거고요. 다음에 조작 기능은 DBMS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게 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구조 이거를 변경한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앞에 요구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는 있는데 셀렉트를 하고 딜리트를 하고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정의 DDL의 영역이니까 이거는 틀린 답이죠. 자, 정의가 DDL에는 DDL은 정의 기능을 위한 언어로 스키마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요. DDL 컴파일러는 기술된 스키마를 번역하여 저장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자, 이 앞에는 다 맞는 말인데 저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저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지만 DDL에서 만들어진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뭐 프로시저나 트리거, 함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고 이거에 관한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저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 딕셔너리 이런 표현을 하죠.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 두 개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떤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거는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안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학생의 1번 학생, 2번 학생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저장 데이터베이스로 등록이 되는 거죠.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이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그러죠.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 우리가 저장되는 형식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저장하는 1번 학생, 2번 학생 이런 실제 데이터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저장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 SQL 언어에서 딜리트 업데이트 이런 조작 기능은 DML로 DML 맞는 거죠. 삭제하거나 갱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건 뭐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얼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28번 십정렬 문제 보겠습니다. 십정렬에 대한 프로그램 코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소스를 다 따라가기 전에 먼저 보기를 한번 보고 갈게요. 보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포문을 수행하고 나서 원소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문도 마찬가지. 이땐 j가 6일 때입니다. 어레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컨스트럭트의 밑줄치 부분다. 이게 몇 번 수행되느냐. 이것도 놓치지 말고 계속 세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프로그램을 볼게요. 어레이 변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이거를 정렬을 하는 건데, 자, 어레이 0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외를 하고 정렬을 할게요. 힙소트를 호출을 하는데, 자, 어레이의 전체 크기, 이거를 인티저의 크기로 나눴어요. 이 얘기는 이거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어레이의 개수, 거기서 1을 뺀 거 세보면은 8개니까 7이 호출이 됩니다. 힙소트 7이 호출이 된 거죠. 자, 7의 절반이 여기 3이니까 3.5니까 3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 그 다음 1보다 크니까 2까지 3, 2 이렇게 두 번이 호출이 되죠. 컨스트럭트가 이렇게 두 번이 호출이 되는데, 자, 어레이는 뭐 다 어레이니까 생략하고, 자, 여기만 써볼게요. 3, 7, 2, 7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볼게요. 3, 7부터 뭐 따라가 보는 겁니다. 3, 7 이렇게 따라가서, 자, 버프에다가 어레이 3을 저장을 한다. 이 배열을 우리가 트리로 그릴 수가 있죠. 20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 15, 6, 그다음에 28, 12, 19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자, 버프에다가 어레이 3을 저장했어요. 어레이 3이라는 건 6이잖아요. 그래서 버프에다가 6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K에다가 제 2배를 넣었어요. 2배라는 건 6이니까, 6이라는 거는 이거의 왼쪽 자식이죠. 2배를 했다는 건 왼쪽 자식이니까 왼쪽 자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이 부분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6과 그 다음에 플러스 1 한 거, 그 옆에 있는 이 9와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K, 어레이 K 값이 더 크면은 증가시킨다 그랬어요. 이 부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더 작은 값을 찾겠다는 얘기죠. 더 큰 값, K가 크면은 1을 증가시킨다. 1을 증가시킨다는 건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작은 값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 19 요 트리를 봤을 때 이 부모의 자식에서 작은 값을 찾았다는 얘기는 어떤 작은 값이 있으면은 위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최소 힙을 구성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버프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버프가 더 작으면은 6이 지금 제일 작죠. 이럴 때는 변경 없이 그냥 끝나게 됩니다. 이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폼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프가 클 때가 아니라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빠져나가면은, 자, 버프 값을 K를 2로 나눈 값, 부모 값에다가 저장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 부모 값은 여기죠. 6을 여기다 저장을 하는데 지금 이미 6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대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일 대로 넘어갈게요. C27 여기가 호출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버프는 자, 2 어레이 2를 낸다. 15가 들어간 거죠. 15가 들어갔습니다. 15랑 비교해서 그 밑에 있는 자식값 비교 똑같죠. 작은 값 찾아서 12를 찾아서, 이번에는 반대죠. 밑에 게 작으니까 브레이크를 만나지 않고 여기를 수행합니다. 어레이 K 값을 그 부모에다가 집어넣어라. 12니까 12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 다음 더 이상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빠져나옵니다. 포문을 빠져나왔는데 마지막에 2를 또 곱하고 나오죠. K가 이 밑에 자식 여기를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에다 저장을 해야죠. 이 버프를. 그래서 여기다가 15를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컨스트럭트 27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문이 지금 끝났죠. 이 순서가 맞는지를 보면은 0은 제외하고 20, 12, 6, 20, 12, 6 맞고요. 28, 15, 19, 28, 15, 19 여기가 맞는 거죠. 틀렸고요.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포문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포문으로 가게 되면은 자, 얘는 7부터 시작을 하죠. 7부터 1보다 클 때까지니까 2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1씩 감소를 하면서 수행을 하죠. 그래서 컨스트럭트를 j 값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시작을 하죠. 항상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 1이 호출이 되고 6 이렇게 계속 호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호출이 되고 그 사이사이에 수합함수도 호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C1, 7이 호출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 지금 놓친 게 있네요. 지금 이 12가 15로 올라갔잖아요. 이 과정을 한 번 겪었습니다. 우리가 보기를 아까 먼저 읽은 이유도 이 총 8번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 한 번이 호출이 됐어요. C27일 때 이 한 번이 호출이 됐어요. C37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죠. 요거를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C17이 호출이 되는 것부터 보죠. 자, 여기가 1이 되고 7이 됩니다. 그래서 버프 값에다가 C의 어레이에 1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20이죠. 여기가 20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아까 전에 겪었던 그 과정을 똑같이 겪으면 됩니다. 자식값, 작은값 6을 찾았죠. 그래서 6을 20보다 작으니까 올려줘요. 그 다음에 6의 자식도 비교해서 작은값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버프를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이때 6이 올라가고 9가 올라갔으니까 두 번이 호출이 됐죠. 이렇게 해놓고 컨스트럭트 1, 7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수합을 해줍니다. 1부터 j. 자, j는 지금 7이니까 6과 20을 바꿔주는 거죠. 6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포문이 한 번 끝났어요. 그래서 j가 6이 됐습니다. 6이 됐다는 거는 7을 제외하고 이제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컨스트럭트 1, 6이 호출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6이 됐죠. 그래서 모든 범위를 6까지만 보겠다는 겁니다. 얘는 이제 없는 거랑 똑같아요. 정렬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 또 한번 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값, 이 1값이 20이죠. 버프는 여전히 20입니다. 작은 값 찾아서 아까 9죠. 9가 여기로 올라갑니다. 9의 자식 10. 10은 20보다 작으니까 10이 또 올라가죠. 그래서 더 이상 자식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20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9 올라가고 10 올라갔죠. 여기서도 두 번이 호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수합을 해줍니다. 1과 6을 수합을 해줘야죠. 20, 20이 올라가고 9가 내려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여기가 끝났을 때 디귿을 또 확인을 해야 돼요. j가 6인 경우, 지금 6인 경우 반복 먼저 수행하고 나면이죠. 지금 수행 다 했죠. 원소값 봐야 됩니다. 20, 12, 10, 20, 12, 10 여기까지고요. 0 제외. 28, 15, 28, 15, 그 다음에 9, 6, 9, 6 맞았네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5를 호출해야죠. 버프는 여전히 20이에요. 그래서 작은 값 찾아서 10을 찾아갑니다. 10을 여기로 올려주게 되죠. 그 다음 더 이상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 9와 6은 이미 끊어졌죠. 1, 5를 호출하는 순간 6, 7은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프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게 되죠. 이렇게 저장 다 했으면 이제 또 수합을 해줘야죠. 1과 5를 바꿔줘야죠. 여기 있으면 10이고 5는 여기죠. 15니까 여기다가 15를 올려주고 여기다가 10을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또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15를 저장하는 거죠.
버프에다 15를 저장합니다. 자식값 봐서 자식값은 12가 작으니까 12가 또 버프보다 작죠. 12를 여기다가 올려주게 되죠. 12를 올려주고 그다음 이 밑에 자식을 보면 28밖에 없는데 28은 더 크니까 더 이상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15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지금 1, 5를 실행할 때 놓쳤는데 이때도 이제 한 번만 실행이 됐죠. 여기서도 지금 한 번이 실행이 됐습니다. 실수하기 쉬운데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수합을 해줘야죠. 여기 12가 이렇게 내려와야죠. 그래서 여기에 28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버프 값이 제일 위에 있는 값 28이 들어가고 그다음 작은 값 찾아서 작은 값 15네요. 작은 값이 15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8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이때 또 한 번 호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15,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20 이렇게 됐으니까 자, 여기서 또 수합 함수를 호출을 해야죠. 그래서 15가 내려오고 여기 2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또 끝났어요. 그 다음 마지막 1, 2를 보게 되면은 버프에 20을 넣게 되고 자, 비교를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28이 더 크니까 이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자, 끝나고 마지막 또 수업을 해줘야죠. 그래서 얘가 28이 되고 여기가 20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28, 20, 35, 그 다음에 12, 20, 20은 여기 9죠. 6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제일 큰 값이 제일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이다. 틀린 거고 우리가 호출한 횟수를 보면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7, 8, 8번이 수행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틀을 그리면서 봤지만은 이 값이 계속 바뀌면서 굉장히 복잡해져요. 지금 이 8번 살리면 못 세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이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를 놓쳐서 이걸 2번을 세야 되는데 1, 5를 다 호출한 다음에 센다거나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죠. 실제로 한순간 놓쳐가지고 돌아가서 세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 높은 문제였고요. 중간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은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연습밖에는 답이 없죠. 그래서 힙정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연습이 필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9번 데이터베이스 문제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수와 SQL문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값이 같지 않은 다른 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학생, 과목, 수강 이렇게 스키마로 되어 있고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목에서 과목명이 컴퓨터 개론인 거를 가져왔죠. SQL문을 보면 과목명이 컴퓨터 개론이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94점보다 크다. 이 조건이 들어갔어요. 이 조건은 다 맞는데요. 보시면은 학번을 조회를 하고 있죠. 학번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목명에는 지금 학번이 없죠. 학번이 없습니다. 이 수강이라는 곳을 보면 여기 학번이 있어요. 이걸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과목 번호만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과목 번호로 조인을 하려고 프로젝트를 한 건데 학번을 안 했어요. 이 가로 안에 지금 학번이 없으니까 이 학번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지금 학번이 이 안에 지금 프로젝트에 학번이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틀린 관계대수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학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틀렸고요. 니은을 보면은 4학년이 아니다. 매월 조건은 4학년이 아니다.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름 학과명이 조회가 되는데 이게 중복될 수 있으니까 디스팅트를 해서 SQL문을 작성을 했고 관계대수에서는 당연히 중복 제거를 해주니까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디귿을 한번 볼게요. 디귿을 보면은 이름, 과목번호, 중간고사를 조회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학생, 자, 학생에서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수강을 자연 조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생, 수강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외어 조건은 지금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름, 그 다음 이름 같은 경우는 먼저 볼게요. 이름을 보게 되면은 학생에만 들어가 있죠. 오로지 학생에만 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는 지금 없어요. 근데 지금 위에 이 기억이랑 좀 똑같은 현상인데 학생에서 학번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학번을 가져와서 수강에 있는 이 학번과 조인을 한 거죠. 자연 조인을 하긴 했는데 과목번호 중간고사는 수강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수강은 지금 프로젝트를 따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전부 다를 가져왔죠. 그래서 얘네는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서만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프로젝트를 안 하고 있죠. 기억 디귿이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가로 안에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놓칠 것 같으면 이 수강처럼 아예 프로젝트를 안 하고 다 가져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를 위해서 필요한 속성만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 바깥에 있는 이 속성이 이 안에서 이미 있어야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틀린 게 되겠고요. 자, 리을 미음 보시면은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average 함수 이용하는 거라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 조건들 읽어보시면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학번, 그다음에 이름, 얘네들을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릴레이션에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아예 그냥 프로젝트를 하지 말든지 프로젝트를 할 거면은 바깥에서 필요한 걸 다 가져오든지 이 과정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30번 볼게요. 자, 로그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보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A, B, C, D, E 값을 변경을 해주죠. 뭐 20을 40으로 바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즉시갱신을 사용을 하고요. 16번까지 마쳤을 때 시스템이 파손됐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1번 왼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T1이 이제 실행이 된 거예요. T1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다가 T1이 커밋이 됐죠. 계속 커밋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T3가 들어왔습니다. T3를 여기다 그려볼까요? T3가 시작이 됐죠. 점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림이 조금 겹칠 것처럼 보이네요. T3가 나중에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A1이 들어왔습니다. 체크포인트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A1 체크포인트가 됐습니다. 얘는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T2가 실행이 됐어요. T2가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가다가 체크포인트를 다시 만났네. 체크포인트 A2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실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 T5가 실행이 됐어요. T5는 여기다 그려볼까요? T5가 이렇게 그려졌고 그 다음 T2가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T2가 이렇게 오다가 T5가 시작된 다음에 이 정도에서 끝났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T4가 시작이 됐습니다. T4가 여기쯤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T5가 커밋이 됐어요. 커밋이 됐죠. 그 다음 T4는 이제 계속 실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파손됐습니다. 여기서 파손이 됐어요. T5는 그 전에 끝났고요. T4는 여기까지 만났습니다. 실행되는 중에 파손이 됐고요. T3도 중간에 끝난 게 없었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 되겠어요. 자, 기억부터 보면은 A와 C의 값은 80과 50으로 갱신된다. A부터 볼게요.
A가 40으로 T1에서 40으로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T2에서 바뀝니다. T1이 이제 커밋이 됐고요. T2에서 80으로 바꿨습니다. T2가 지금 커밋이 됐죠. 정상적으로 커밋이 됐습니다. 체크포인트 이후에 커밋이 됐으니까 시스템 붕괴된 다음에 이 T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드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T2가 커밋이 여기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어요. 80으로 다시 리드가 됩니다. 80으로 갱신이 되는 거고요. C를 보면은 C가 쭉 가다가 T5에서 해주겠네요. T5가 50으로 곧 10에서 50으로 바뀌었는데 T5가 커밋이 됐죠. 여기 붕괴되기 전에 커밋이 됐습니다. 체크포인트 이후니까 역시 리드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50도 정확히 값으로 갱신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둘 다 리드를 통해서 89, 50으로 복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우리가 리드 리스트와 언두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언두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죠. 자, 리스트를 만들 때 기준은 가장 마지막 체크 포인트를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A1보다는 A2로. 자, 여기서 이 A2의 이후 시점에서 수행되고 있는 트랜잭션을 언두 리스트에 먼저 추가하는 거죠. T2, T3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다가 T5가 나오죠. T5가 시작되는 데 요거를 언두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는 거죠. 새로 시작되는 트랜잭션. 그 다음 T2가 끝났어요. T2가 끝나면 커밋이 되는 거는 여기서 지워서 여기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T4가 또 들어왔습니다. 언두 집어넣고. 그 다음 T5가 커밋이 됐어요. T5 지우고 T5를 리드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언두는 마지막에 시작된 거 이렇게 역순으로 언두를 실행을 하고 리드는 순방향으로 수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T1은 노 언두 노 리드다. T1은 지금 체크포인트 이전에 커밋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고요. 언두도 하지 않고 리드도 하지 않죠. 자, 그럼 T3는 B의 값을 190으로 버퍼에 저장한 다음에 자, 이걸 가볼까요? T3가 여기 있네요. T3가 B의 값을 190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A1을 만났죠. A1에서 디스크로 출력한다. T3를 보면은 이 190이라고 쓰긴 했는데 즉시 갱신이니까 쓰긴 했죠. 근데 커밋이 되지 않은 채로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언두 리스트에 남아있게 되죠. 언두를 수행을 해야 돼요. 디스크에 출력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고요. 자, 다음에 언두와 리드. 자, 우리가 작성한 이 리스트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언두 연산은 T3, T4순으로 수행된다. 역순이니까 T4가 먼저, T3가 나중에. 그래서 리얼을 틀렸고요. 리드는 순방향 T2, T5에서 맞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30번까지 하고요. 3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